김민아의 시사 위키. 자, 오늘의 중요한 뉴스를 다각도로 분석해보는 시사위키 시간. 김민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사위키 첫 번째 항목은 무엇인가요? 김경수 전 지사가 과연 구속될까 이건데요. 어젯밤에 드루킹 특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네.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전망을 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건 그러니까 구속해서 수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법원에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범죄자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네. 수사를 할 때 도망을 가버린다든지 또는 네.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사를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둬놓고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도 되겠느냐라고 이제 법원에 묻는 절차가 이제 구속영장 청구인 것이죠. 그 결론이 그럼 언제 나는 건가요? 내일 오전 10시 반에 김경수 지사가 영장 청구를 위한 이제 실질 심사에 영장 발부를 위한 심사에 출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밤쯤 되면은 이제 구속이 되느냐 이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 영장에 써 있는 혐의가 뭔가요? 이제 그 드루킹 김동원 씨하고 댓글 여론 조작을 공모했다라는 건데요. 네. 이건 이제 특검과 김경수 지사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입니다. 핵심은 김경수 지사가 이 드루킹 일당들의 불법적 행위 이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인데요. 네. 그러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머지 이후의 행위들의 의미가 다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군요. 그럼 일단 이 사건을 좀 약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제 허익범 특검 측의 이제 사건의 얘기를 이제 보면은요. 네.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이 이름이 킹크랩입니다. 이 프로그램 킹크랩. 이름. 이거 프로그램 이름을 굉장히 잘 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약간 뭐 듣고 있으면 배가 고파지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네. 킹크랩 초기 버전을 만들어서 김경수 지사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댓글 조작 승인을 얻어냈다. 이렇게 특검은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이 일을 위해서 이제 2016년 11월 9일에 드루킹 일당의 아지트가 있습니다. 파주에 느릅나무 출판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김경수 지사가 방문을 했는데요. 네. 이때 킹크랩 작동 시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김경수 지사가 이 기사들의 어떤 주소, 인터넷 주소 이런 것들을 드루킹 일당들에게 보내서 네. 여론 조작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게 특검 측의 시각입니다. 그럼 뭐 김경수 지사 측은 반대 주장을 하고 있겠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김경수 지사 측은 당시에 이제 느릅나무 출판사에 방문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하지만 여기서 뭐 킹크랩 시연회라든지 이런 거는 없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도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 이제 드루킹 일당들이 뭔가를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여론 조작 이런 게 아니라 단순히 선풀 운동, 악플이 아니라 선풀 이런 거를 다는 이런 운동들을 하는 네.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과 김경수 지사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는데 뭔가 이럴 때는 물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네. 특검은 일단 드루킹 일당이 만든 그 문서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서에는 김경수 지사가 이 느릅나무 출판사에 방문했을 당시에 자신들의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의 성격은 어떻다, 그리고 규모는 어떻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네. 이렇게 자기들이 작성해 놓은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킹크랩이라는 것은 뭐 이런 거다라는 설명 자료와 함께 네. 이런 식으로 댓글 조작을 하면 불법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해외로 서버를 이전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써 있었다는 게 이제 특검의 이제 주장입니다. 그러네요. 그 문건에 대한 김경수 지사 입장도 좀 궁금하네요. 단적으로 말해서 그런 문건은 본 적이 없다라는 모른다. 거고요. 네. 당시에 이제 유력 대선 주자의 최측근이다라는 거를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자리에서 뭐 불법성이 높은 일을 하겠다 이런 내용의 문건을 봤다면 네.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뭐 그런 모임이 있었다면 당시 모임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모임에 참석했다는 사람들 중에 네. 킹크랩 작동 시연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지금 김경수 지사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 참석자들은 킹크랩 작동 시연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문제는 이 주장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거냐 여기에 지금 달려 있는 것이죠. 왜죠? 김경수 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 드루킹 일당이 만든 모임 이름이 이제 경공모인데요. 네. 이 경공모의 회원들 중에서도 그야말로 핵심 그룹들이거든요. 이제 뭐 운영자들의 네.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 지금 진술을 번복하는 이런 양상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전체 주장의 신빙성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뭘 번복한 건가요? 일단 원래 드루킹하고 이 측근들은 이 자리에서 김경수 지사가 경로금 쪽으로 100만
100만 원을 줬다 자기 자신들한테. 네. 그래서 그걸로 뭐 피자를 사 먹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회식비군요. 네. 그렇죠. 피자를 상당히 많이 사 먹었겠죠. 네. 100만 원어치 피자를 사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나눠 먹었다는 건데. 네. 근데 특검 조사에서는 또 피자를 뭐 사 먹은 것도 없고 100만 원을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좀 주장을 뒤집었다는 거거든요. 네. 게다가 이 드루킹 일당들이 같이 이제 이 논의를 한 채팅창이 있는데 네. 이 채팅창에서는 뭐 100만 원을 한 번 받은 게 아니라 매달 받았다고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한 흔적도 발견이 됐다. 이런 얘기가 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사건에 같이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인사청탁 관련한 부분인데요. 인사청탁이요? 그럼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이제 애초에 알려진 스토리가 좀 이렇습니다. 네. 댓글 조작을 해주는 대가로 드루킹 일당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 김경수 지사하고 청와대가 이거 거부했다 이런 얘기고요. 네. 이후에 김경수 지사 측이 오사카 총영사 말고 센다이 총영사는 어떠냐 이렇게 좀 추천을 거론을 했는데 그건 드루킹 측에서 볼 때 너무 보잘것없는 자리다라는 이유로 뭐 거절을 했다.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드루킹이 지난 5월 달에 조선일보에 편지를 보내거든요. 근데 이 편지 내용에 뭐가 있냐면 오사카 총영사직을 자기들이 이제 그 요구한 게 아니라 네. 김경수 지사가 먼저 제안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있는데 이게 뭔가 좀 오락가락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김경수 지사 측 말은 믿을만한 건가요? 이것도 이제 약간 변화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네. 문제입니다. 애초에 아무런 공직을 제안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특검 조사에서는 센다이 총영사직은 이제 추천했을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이 얘기를 한 걸로 나오거든요. 네.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측인 이제 도모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 가능하냐 이런 문의를 청와대에 했더니 네. 이 도모 변호사의 정도 스펙은 센다이 총영사 정도에 어울린다. 오사카 총영사급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그걸 그대로 이제 드루킹 측에 전달을 한 것밖에 없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내일 결과가 어떨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 마지막으로 만약 김경수 지사의 모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어떤 형을 받게 되는 건가요?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 특검이 김경수 지사한테 적용한 혐의가 이 컴퓨터 장애 업무 방해거든요. 네. 근데 이 혐의로 실형을 받은 사람은 지난 23년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대부분이 벌금형이었다고 하고요. 네. 징역이 나오더라도 이제 집행유예에 그쳤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모양입니다. 뭐 무거운 형은 아니네요. 그래서 특검이 네. 지금 공직선거법이라든지 다른 더 무거운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 네.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허익범 특검이 22일을 전후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결과 보고를 진행할 예정인데 네. 아마 이때 결론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청취자분들 중에 서재민님께서 말이 참 아다르고 어다르네요. 선풀 요구인지 댓글 조작인지 진실이 꼭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시네요. 저도 그게 진실이 꼭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 뭔가요? 세금이 뭔지 알려주마인데요. 야, 이거 세금 또 재밌죠, 세금. 물론 네. 제가 세금 전문가는 전혀 아닙니다. 네. 제 전공은 심리학이고요. 심리학이세요? 그렇습니다. 어쩐지 그래서, 자꾸 저를 이야기하시면서 저의 눈을 쫙 뚫어보시더라고요. 네, 물론 제가 심리를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네. 저는 주로 정신병에 대해서 잘 그렇군요. 알고 있는데 네. 오늘 세무조사랑 증세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당분간 유예하는 안을 검토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고요. 네.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증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해서요. 네. 이 세금 관련 얘기를 같이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그 증세 필요성. 그럼 이제 우리가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건가요? 이 얘기가 증세를 지금 당장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오늘 김동연 부총리가 하는 얘기를 보면은 향후 5년간 당초 예상보다 한 60조 원 정도의 세수가 더 들어올 거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게 증세가 급한 건 아닌데 하지만 앞으로 또 그만큼 정부가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취지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만일 증세를 하게 되면 그 누구한테 세금을 더 걷게 될지 이게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부동산이라든지 금융소득, 임대소득 이런 거 증세 얘기도 있지만 그건 이미 이제 국회에 제출한 안이 있어서 그건 네. 좀 제끼고요. 나머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우리나라에서 걷는 세금 중에 비중이 제일 크거든요. 네. 그 증세도 이 세 가지 중에 해야 지금 효과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 법인세는 기업에게 걷는 세금이죠. 법인의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는 대기업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정권 때 법인세율을 낮춰줘가지고 이 대기업을 너무 배려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연이익 3천억 원 이상 기업에 한해서 네. 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려서 지금 인상한 상태이긴 합니다. 네. 근데 요즘에 또 정부가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인세 추가 인상을 당장 논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네. 환경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물건 살 때 그 10%씩 붙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소비에 붙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걸 인상을 하게 되면 자영업자 부담이 커지고 상품 가격이 올라서 이것도 지금 논하기는 부담이 있는 상황인 것이죠. 네. 그렇잖아도 요즘 뭐 자영업자분들 힘들다고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무조사 유예 얘기도 나왔는데 그게 세금을 안 걷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제 좀 막 걷어가고 뭐 이렇게는 안 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부가가치세 인상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뭐 마지막으로 남은 건 소득세 아니겠습니까? 이 소득세는 모든 소득에 부과되긴 하지만 가장 민감한 계층은 월급쟁이들일 수밖에 없고요. 맞아요. 뭐 유리지갑 이런 말에서 보듯이 나라에서 소득을 파악하기가 제일 쉽기 때문이죠. 네. 하지만 이 월급쟁이들의 표심 이게 또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 연말정산 때 되면은 월급쟁이가 뭐 유리지갑이다. 뭐 이런 말이 유독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 정부에서는 연말정산 대란이 있었던 것도 좀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대란 때문에 이 좀 애초 정부의 계획이 좀 후퇴하면서 네. 세금 공제 범위가 늘어나게 됐기 때문에요. 지금 소득세를 결과적으로 적게 내는 비율이 과도하게 크다 이 네. 지적이 있거든요. 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뭐 증세 쉽지 않네요. 그래서 사회적 논의 필요한데 쉽지 않고 좀 논의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세금이라는 게 국가의 주 수입이기도 하는 거지만 동시에 국민들 간의 빈부격차를 완화해주는 분배의 정의라는 걸 실현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잘 거두고 올바르게 쓰면 국민들이 신뢰하는 정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김민아의 시사위키였습니다. 김민아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만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